멋지고 잘 움직이고 탈 것에 라이터까지. 야 근데 변신도 한다고. 오. 위키 협찬 리뷰는 여러분들께 나눔으로 돌아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거의 100만 년 만의 신작 선행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대륙의 양대 기적이란 말도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대륙의 명가 모쇼토이즈의 로보텍은 모스피다 모모짱인데요. 과거부터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선행 리뷰를 할 때면 기본적으로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께 요청을 드립니다. 리뷰한 다음 이 피규어를 영상 보신 분들께 나눔 드려도 될까요? 라는 건데요. 오늘 모쇼 모스피다 모모짱 선행 샘플을 빌려주신 샵 측에서도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건 샘플이기 때문에요. 저는 영상만 찍고 잘 돌려드리도록 하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한 분께 출시 후 정식 출고 상품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내주셔서 대신 감사드립니다. ASL. 자, 모쇼 모스피다. 없던 뽐뿌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영상 위쪽에 프리뷰를 참고해 주시고요. 모쇼는 기본적으로 묻다 구매해도 후회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제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구매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먼저 만져보니까 정식 출고 제품이 아닌 샘플인 점은 먼저 약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부분, 기대보다는 약간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딱 기대만큼이었던 부분 등이 모두 혼재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떤 부분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요, 오늘은 특히 더 매뉴얼 같은 따위보다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제품 혹시나 리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영상을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저보다 더 잘 리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키. 자, 비닐조차 뜯지 않은 이 선행 샘플은 빠르게 뜯어주기로 하고요.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노블 클래스라고 하죠. 모쇼의 주력 스케일인 건프라로 따지면 PG에 가까울 정도 스케일의 완성품, 공통의 패키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촉 보면 오 깔끔해, 좋아, 빨리 열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패키지입니다. 윗면의 로고 모스피다 로보텍 YR05EF 사이클론 라이드 아머, 아래 동일하고요. 측면 로고와 어두운 배경 이미지, 반대쪽은 배치만 바꿔서 이번에는 라이드 아머 변형 형태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이쪽이 앞일 수도 있지만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고요. 특징인 라이드 아머의 오토바이 형태를 타고 있는 그런 연출을 보여줍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블리스터 패키지 안쪽으로 주인공 스틱 버너드 라이딩 슈트를 입고 있는 형태로 들어있고요. 아머가 되는 바이크의 소체, 어깨 파츠, 그리고 바이크 카우리자 흉부 파츠에 추가 손 파츠는 모두 4쌍 8개 들어있습니다. 아래로 양팔에 장착하는 미사일 런처 보이고 모쇼 특유의 크고 묵직한 베이스와 빔 라이플, 허벅지 파츠, 흉부와 골반 파츠, 그리고 베이스 디스플레이용 기둥과 조인트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 소체를 보기 전에 말씀드리자면요, 이 제품 기본적으로 이 모스피다 로보텍 원작에서의 모습과 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열티와 진심이 있느냐에 따라 제품에 대한 인상이 크게 나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스피다 모바일 오퍼레이션 어쩌고 다이브 아머라는 이름처럼 사람이 수트를 입고 있다는 그 느낌과 완전 변형, 그 완전 변형이라고 하면은 큐브를 돌리듯이 하나의 완성된 덩어리를 이리저리 돌리고 끼워 맞추든가 하면서 또 다른 형태로 탈바꿈시키는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딱 그 원작의 모습 완전 변형, 이것에 나 스스로의 로열티와 진심이 강하다면은 애초부터 이게 뭔 모스피다냐, 이게 무슨 변신이냐, 그냥 우주삼총사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제품이 또 있으니까 빠르게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지나치기에는 그만의 매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보통 로보텍 모스피다 지구 대탈환? 그 예전에 본 기억 나는데 그거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그거 멋있었는데 그게 나왔어? 이렇게 기억이 있는 정도로 로열티가 낮은 분들이라면은 플러스 야 그냥 대륙의 기적 변신 로봇 신작 아냐? 간지나는데 그럼 사야 돼. 이런 분들께는요, 이 제품 모쇼의 다른 로봇들이 그랬듯 좋은 만족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비유하자면은 이탈리아 화덕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마르게리트가 피자찌, 이게 무슨 피자냐? 피자빵이야. 피자빵 같은 피규어일 수도 있는데요, 피자빵은 피자빵인데 토핑이 진짜 페퍼로니를 넘어서 등심 스테이크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고급 피자빵 같은 맛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소체 라이딩 슈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딱 보면요, 소체가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수트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아이언맨스러우면서도 아이언맨 중에서도 하트브레이커급?
좀 두툼한 수트 있잖아요. 그 정도의 볼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보는 여타의 많은 로봇들과는 다르게 뭔가 막 길게 튀어나오고 과장된 장식 이런 게 없다는 면에서 정말 심플한 인상입니다. 원작의 경우는요, 브라이 싱크론 덕분에 변신할 때 종아리 이하는 딱히 강화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볼륨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미리 다리가 꽤 두껍고 길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라이딩 슈트에서도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 인상을 주고 있죠. 제품의 사이즈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 비교, MG 비교, PG와 비교하면 이렇게 딱 MG와 PG 사이 중간 사이즈입니다. 여타 모쇼의 노블레스 클래스 제품들보다는 작은데요. 근데 왜 같은 클래스냐 라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제품의 볼륨감이 충분히 그 값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묵직하다. 모쇼답게 꽤 묵직합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로봇 피규어 제조사들을 두고 저부터 많이 그랬습니다만 속칭 대륙의 기적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곤 합니다만 정확히는 제품의 지향점, 결과물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CCS는 이를테면 유광, 슈퍼로봇, 외부 장갑을 중심으로 디자인 재해석을 하면서 정보량을 늘린다 이런 인상이 있고요. 모쇼 경우는 무광, 메탈 빌드 건담 스타일을 이어받으면서 거기서 크기와 합금량을 강화하고 프레임에 중점을 둔다는 인상이 듭니다. 즉 이 제품 그러한 모쇼의 스타일답게 조형 자체에서 변주를 여러 부분 꺾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작에선 단순하게 꺾인 선으로만 존재했던 수트 부분들이 모조리 다 각을 한 번씩 더 주고 있는 거죠. 어깨 아머의 라인, 흉부 아머를 비롯한 이 모든 경사면들이 어느 것 하나 90도로 한 번만 꺾인 라인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모두 섬세한 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감상할 때는 자연스럽게 명암 차이를 여러 군데서 보여주면서 제품이 더 디테일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제품에는요, 따로 그려진 패널 라인이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먹성 같은. 그럼에도 굉장히 정보량이 많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런 메타빌드 스타일의 디자인 각이 제품 곳곳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각은 제품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에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디테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멧의 디테일. 메탈릭 블루가 깔끔하고 인상적으로 들어있는 이 헬멧. 이 앞에 바이저 부분을 중심으로 패널 라인과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이 연결 부위도 보시면요, 마치 뭔가 다른 재질이 바이저와 헬멧 그 사이 완충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디테일이 더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주변으로 헬멧 이런 게 다 각이 꺾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명암이 보이고요. ER 같은 코션 마킹, 뒤통수는 살짝 뒤로 돌출, 살짝 올라가면서 주변의 디테일들, 아래는 마치 메탈처럼 보이는 목이 보입니다. 이 헬멧은요, 이 부분을 살짝 내려주면은 바이저를 위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주인공 중 한 명인 스틱 버나드의 헤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워낙 사전 이미지에서 기대를 낮췄기 때문인지 의외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깔끔하고, 이런 눈 페인팅도 살짝 푸른 머리칼도 작지만 잘 들어있고요. 물론 입술이나 이런 코 이런 거 보면은 좀 옛날 3D, 좀 머나먼 옛날에 전설적인 아담앤스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기대보다 나쁘진 않다. 바이저 고정도 타이트하게 됩니다. 완전히 헬멧을 벗은 헤드는 부속되어 있지 않고요. 얼굴과 헬멧 특유의 어깨 디테일은 꼭 미사일 같은 인상이 드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컬러 조합들이 보입니다. 양 어깨로 마킹이 보이고, 이쪽도 갈라지고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중앙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헤일로 느낌이 또 있네. 수트의 좀 볼륨감이 좋아졌습니다. 구분감이 명확해지면서 굉장히 입체적인 인상이 들고요. 여기도 사이사이 디테일에 중앙으로 아머 이머전시 릴리즈 스팟, 위급할 때 해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등 뒤로 보이는 이런 바이크 연결 부위의 컬러링과 깨알 같은 메탈릭 페인팅들, 이런 디테일이 뭔가 메탈 빌드 느낌을 이어받은 모쇼스러움이 있습니다. 작은 메탈릭 포인트, 복부는 투톤으로 복근 부분이 오목하게 허리 라인을 잘록하게 한 번 더 잡아주고 있고요. 등 뒤로 역시 모쇼 ST인 메탈 척추의 디테일이 보입니다. 이제는 안 봐도 이게 가동할 때 이렇게 확장되겠구나가 예상이 막 되죠. 힙 쪽으로는 어깨에 이어서 또 둥근 디테일, 엉덩이는 그냥 둥글게 표현하고 있고요. 사이드 아머는 변신할 때 쓰는 하드 포인트가 보입니다. 앞쪽은 둥글게 메탈릭 포인트. 이런 노트를 보면 뭔가 반다이 성투사 시리즈가 생각나기도 해요. 이렇게 어깨 사이나 이런 부분들은 센티넬 같은 경우는 천재질이었는데, 여기서는 조형에다가 뭔가 주름을 표현한 건 아니겠지? 개인적으로는 이 안쪽에 천을 표현한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해석에도 거부감은 딱히 없습니다. 특히 골반이나 무릎 이런 부분들은 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피규어적인 재해석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근육질 인상의 상박 화이트 아머, 여기도 깨알 같은 그레이 포인트가 들어있고 입체적인 느낌.
굵고 든든한 팔꿈치 메탈 관절과 함께요. 아래로 하박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재해석이 또 되고 있습니다. 각진 박스 느낌에서 근육질의 팔의 형상을 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트를 입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꾸 로봇 인상이 좀 더 들어요. 뒤로는 디테일에 역시 하드 포인트 보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손은 이 제품에서 그나마 둥근 인상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디테일은 이렇게 단색으로 부분 표현하고 있고요. 허벅지 역시 근육질 형상의 조형에 갈라지고 포인트 디테일이 있습니다. 뒤로는 오목한 라인을 볼 수 있고요. 약간 겹겹이라는 느낌? 무릎의 연결 부위도 좀 재해석이 들어갔습니다. 이 탁한 푸른빛 파츠가 허벅지에 들어가면서 살짝 아래와 이어진다는 느낌을 또 주고요. 이 아래는 더 짙은 톤으로 마무리. 그리고 사이로 이런 틈이 있어요. 그냥 단톤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고, 무릎 아머 측면으로 또 홈. 다리는 특히 이 아머가 딱 붙어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뭔가 내부 프레임이 있고 거기에 붙어있다는 인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이렇게 메카닉 디테일들이 들어있죠. 뒤로도 붉은 이너스투 부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부 프레임의 양쪽에서 아머가 감싸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강이 쪽으로 모셔 특유의 실린더가 들어가 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재해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실린더는 발목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양쪽 다 디자인적인 디테일을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측면의 덕트 표현과 함께 또 깨알같은 쿠션 마크. 사이드로는 모스피다. 그래, 로보테가 아니라 모스피다 맞다니까. 동일하게 마킹 양쪽에 들어있습니다. 이 발 뒤꿈치 쪽 실린더와 발목 아머 디테일의 마킹. 아래로 발은요, 건담. 원작에 비해서 그린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앞쪽으로 돌출된 디테일에 아래로는 건메탈 컬러링. 끝으로 골드 포인트가 깨알같이 또 들어있고요. 와, 언뜻 봐도 메탈 관절이 굉장하네. 뒤꿈치 디테일에다가 이 발바닥은 메탈릭 디테일과 더불어서 큼지막한 자석의 위아래 양쪽에 모두 4개 붙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자석이 또 큰 역할을 한다. 자, 그럼 가동 보겠습니다. 일단 헤드는 그냥 움직이면은 목이 먼저 움직이는데 내 얼굴만도 위아래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목 아래에서 이렇게 가동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목까지 기울이면 더 폭넓게 움직일 수 있고 얼굴만 좌우 가동도 됩니다. 이거는 볼관절 느낌이고 당연히 목까지 좌우 스윙 가동도 가능하다. 둘을 콤비네이션해서 기울이고 기우뚱 이런 느낌의 움직임도 가능하고요. 헤드만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목에서도 추가 회전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다 둘을 비틀어버리면 좀 맞추기가 힘들어지니까 굳이 따로 돌릴 필요는 없겠다. 헤드와 목 가동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북목 게스트, 약간 입체적인 목 포즈를 취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팔은 앞으로가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는 없죠. 네, 이렇게 힘을 더 주면은 싹 앞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뒤로는 안 되고요. 앞으로만 이긴 한데 가동 폭이 뭐랄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어깨 아머는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임. 여기에 축이 하나 더 안에 있어서요. 축을 또 위아래로 스윙할 수 있습니다. 스윙 상태에서 또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죠. 이 위 연결은 C형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빼고 끼울 수 있고 봐서는 조심하시고. 팔 옆으로 가동은요, 이렇게 어깨 부분에서 앞뒤 잡아주면서 중간이 위로 들리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90도 정도 올려줄 수 있고요. 팔 앞으로 회전은 360도 가능하고 상박 회전 가능, 하박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또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한 번, 두 번. 요 근육질의 형상 때문에 이쯤에서 걸려요. 손목은 기본적인 볼관절이 있지만요, 그 아래에서 원판이 또 추가로 전후적 360도 가동폭을 좀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관절만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한 손목 움직임이 가능하다. 볼관절의 가동과 회전 역시 가능하고요. 다음에 복부 가동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포인트에서 복부 앞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뒤로 하면 이렇게, 뒤로는 이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흉부 앞뒤 가동. 뒤가 더 잘 움직이나? 그리고 아래 코어에서 좀 더 크게 앞으로 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바로 위, 여기서도 앞뒤로 움직임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해서 복부도 역시 3단으로 움직이는데요. 이걸 뒤에서 보시면은 한번, 다음 쭉 해서 역시 또 한번 모슈의 특징 중 하나인 척추 부분의 디테일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좌우로 스윙은 흉부에서만 가능하고요. 회전은 뭔가 흉부가 약간 가능, 그리고 허리 바로 위에서 다시 좌우 회전이 가능합니다. 스커트는 뭐 없고, 다음에 다리는 옆으로 쭉. 보시면은 네, 골반에서 이 아래에서 옆으로
평평 움직일 수 있고요. 보시면 이 연결이 볼관절 같은 게 아니라 고관이 이중관절로 중간에 희둥관절이 있어서 이 하단에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라는 거는 이 안쪽을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관절을 완전히 넣으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상태에서 움직여보면 바로 걸리지만 이걸 뻗어서 올려주면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옆으로 쭉 뻗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바이크 탑승까지 감안한 관절 구조 같아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동은요. 네, 뭐 이렇게 한 90도 정도 들어줄 수 있고요. 짱짱하고 뒤로는 여기 좀 걸려서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벅지 회전 가능하고 무릎 관절은 벌써 여기까지 연동해서 움직이네. 한번 하면 위에서 무릎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더 힘을 주면은 아래에서 쭉 꺾이면서 거의 완벽하게 다리를 굽혀줄 수 있습니다. 앞은 튀어나오고 뒤는 이중관절 하단 움직임과 함께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죠. 발목의 암호는 적당히 위아래 좌우 스윙, 그리고 다리 실린더는 발목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요. 아래로 쭉 하면은 실린더와 발목 암호가 함께 아래로 연장이 되는 피스톤 기믹. 이 움직임은 발목의 피스톤과도 또 같이 연장이 됩니다. 해서 발 위아래 움직임, 발목 좌우 꺾임의 정도도 좋고요. 또 발은 중간에서 한번 분할해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가동은요. 가동 룰 자체를 먼저 보자면은 허리와 하체는 훌륭하고 나머지는 약간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모쇼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크게 놀랍지는 않다. 그리고 가동의 안정감 부분에서는 관절 강도를 정말 뻑뻑하게 조여둔 메탈 관절 덕분에 꽤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가동의 편의성은 그 뻑뻑함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발목의 접지를 미세하게 끝까지 잡아주지 않으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뭐 이건 다른 모쇼 제품도 비슷하지만은 있다든가. 근데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뻑뻑한 게 이유가 다 있기도 합니다. 뭐 기타 전체적으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 접촉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들어있는 액세서리인 빔라이프, 본체와 마찬가지로 깔끔한데요. 메탈은 별도로 없고 세이프티 락까지 쓰고 있는 디테일, 거의 단색이었던 센티넬 등에 비해서 여기도 아머가 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스코프, 클리어 파츠, 총구의 표현, 이 뒤쪽은 또 회전이 되거든요. 덕분에 이걸 들고 팔을 굽히거나 했을 때 거슬리는 부분은 좀 줄여줄 수 있겠죠. 손잡이와 트리거 부분은 아래로 이렇게 전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다. 양쪽 디자인은 복붙입니다. 자, 그러면 본체보다 더 중요한 바이크를 볼게요. 자, 근데 바이크가 이게 샘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매뉴얼 상에 보면 바이크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파츠별로 다 분리가 되어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완성하는 법이 매뉴얼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면은 감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매뉴얼에 변형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바이크 상태에서 분리하는 법을 설명하는데 이거를 역순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때는 오피셜 홍보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뭐가 어디 붙는구나 감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뭐 그보다는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보고해 주시면 저보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바이크 기본 소체 만으로도 꽤 그럴듯한데, 그리고 무겁습니다. 일단 든든하게 메탈 킥스탠드를 펼쳐서 세워주고요. 변신 역순으로 해서 이 파츠부터 부착을 해볼게요. 나중에 고간 아머가 되는 부분인데 양쪽을 펼쳤다 접을 수 있습니다. 이 바이크 엔진 쪽을 보시면요, 뭐가 이렇게 보입니다. 좀 편하게 반대쪽으로 손을 넣어서 앞으로 당기면 연결 부위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럼 이 돌기와 아래 십자우 두 군데에 맞춰서 파츠를 끼워줍니다. 사이드는 접어준다 해주고, 다음은 이쪽을 커버해주는 부분인데요. 잠깐만, 네, 이게 보시면은 이 아래로 이쪽으로 파츠가 있어서 이 사이로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샘플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못 끼겠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받으시면은 이 부분 체크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없어도 형태는 대충 완성이 되니까 이 부분은 여기 끼워줘야 한다만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헤드라이트와 카울 부분, 이건 안쪽을 보시면요, 위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메탈 조인트가 있습니다. 양쪽 다 내려주시고, 앞에 보시면 이 보이는 홈으로 끼워줘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앞쪽 파츠를 쭉 당겨서 늘려주고요, 한 번 더 늘려줍니다. 여기서 위쪽에 윈드실드를 위로 크게 들어주면은 확장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카울을 앞으로 끼워주면, 다른 손가락으로 잡고 고정해서 끼워주면 좋습니다. 윈드실드 맞춰주고, 다음에 이 어깨 파츠를 카울 양쪽으로 확장시켜줘야 되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메탈 핀이 보입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위쪽의 핀을 앞으로 당겨주고요, 당겨준다. 다음에 카울 측면으로 보면은 이쪽을 밑으로 내려보면은 조인트가 보입니다.
반대쪽도 내려주고 하면은 이쪽으로 끼워 주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있죠. 네, 요 그립을 위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돌리고 맞춰서 끼워준다. 다음은 이 리어 스윙암 파츠를 이쪽을 보시면 돌기가 있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당겨서 또 길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도 돌기가 숨어 있는데 이거는 수트폼 변신할 때 쓰도록 하고요. 이 바이크는 보시면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 암이 양쪽 대칭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앞으로, 뒤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파츠는 방향을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앞으로 가게 이렇게 맞춰서 앞쪽은 볼 조인트, 뒤쪽은 네모난 조인트에 맞춰서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 뒤 볼 조인트는 아직 꺼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쪽이 좀 비어 있잖아요. 하니까 여기서는 길이를 연장해주는 겁니다. 방향은 튀어나온 부분을 앞 위로 맞춰서 이 앞부분을 연장하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볼, 네모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다음에 미사일 런처를 이 네모난 조인트를 끝부분에 손톱 걸치는 곳에 맞춰서 꺼내줄 수 있고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준다, 끼워준다 까지 해주고, 바이크 뒷좌석의 이 리어 캐노피 부분은요, 뒤로 이렇게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까지 해주면 완성이고, 취향에 따라서 좀 더 콤팩트한 룩이 좋다면 이 부분은 연장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취존이다 까지 해주면은 라이더 오토바이 형태가 완성입니다. 참 멋지다. 이게 다시 수트 형태의 라이더 아머로 재조합이 되지만요, 지금 형태 자체만으로도 SF 군용 전투바이크 느낌이 충만하게 만족스럽습니다. 당연하지만은 본체와 딱 어울리는 컬러감에다가 이게 1980년대 디자인인데 2080년에 봐도 여전히 세련되지 않았을까 싶은 이 모습 자체가, 물론 원본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새롭게 태어난 이 모습의 매력이 굉장합니다. SF 지향의 디자인이지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오토바이 부분이 다 잘 살아있고요. 전체적인 라인에 유선형이 들어감과 동시에 좀 더 뻗고 디테일해지고 플러스 과격해지면서요, 원작을 초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 디테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 방향 지시등 같은 클리어 파츠에다가 뭔가 버스에서 많이 본 것 같은 헤드라이트 클리어 파츠가 또 붙어있고요. 그릴에 위에서 보면은 윈드실드 클리어 파츠와 디테일, 새겨져 있는 마킹과 그립, 브레이크 레버, 연료 탱크와 탱크 캡이 보이고요. 코션 마킹, 여기도 캡인가? 역시 코션 마크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튼튼한 나사 부위의 프론트 서스펜션과 무장들에도 마찬가지로 주의 마킹이 있고요. 디테일에 프론트 웬더, 메탈릭으로 입체감 있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프론트 휠, 안쪽으로 디스크 블레이드에다가 타이어는 단단한 고무 재질입니다. 실제로 돌아가고 트레드도 볼 수 있다. 다음 하단에 원래는 엔진 부분이죠. 기어 부분 디테일에 전체적인 디테일, 뒷부분에 스윙암과 리어 휠도 마찬가지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테일램프, 또 그릴, 쌍발 머플러까지 모습과 그 사이로도 깨알같은 디테일 볼 수 있고요. 메인 시트까지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딩 수트를 착용한 스텝 본체와 함께 이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매력이 넘치는 데다가 실제로 탑승시켜서 여러가지 액션을 구사해보고 있노라면은 기존의 메카닉 피규어들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매력이 이 제품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탑승시킬 때는 균형이나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더더 이 제품을 돋보이게 해주는 기믹, LED 라이트업 기믹이 이 앞쪽의 카울, 헤드라이트와 양쪽 어깨 파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넣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어깨 파츠 안쪽에 나사를 풀고 그럼 보이는 이 유닛에다가 배터리를 넣어주면 됩니다. 또 헤드라이트는 이 앞부분을 살짝 돌려서 하얀 파츠를 슬라이드 빼준 다음에 보이는 나사를 또 풀어줍니다. 빼보면 이곳에다가 또 배터리를 넣어주면 된다. 만약에 작동을 안 한다면 배터리를 거꾸로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양극을 위쪽으로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LED 작동은요, 자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석에 센스 있게 또 라이플 앞쪽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작동할 수 있고, 비슷하게 자석으로 작동하는 다른 제품 컨트롤러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서 이것도 접촉하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일단 이 양쪽 어깨는 녹색과 회색 파츠가 맞닿는 이 코너, 위아래 다 이쪽으로 접촉을 해주시면은 오렌지 클리어 파츠 쪽으로 LED가 켜집니다. 그리고 앞쪽에 헤드라이트는 이 아래 그릴 쪽, 여기다가 가까이 터치를 해주면은 LED가 또 켜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평범한 LED 라이트 기믹입니다만은 여기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터치해주면은 깜빡이는 시그널 형태가 작동이 됩니다. 반대쪽도 터치해주면은 시그널 작동하고요. 이 중앙의 헤드라이트는
한번 터치하면 좀 더 밝아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면 시그널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밝아지고 시그널 모드. 여기서 다시 한번 터치해주면 LED가 모두 꺼지게 되죠. 특히 헤드라이트는 가까이서 보시면은 1단계는 미세하게 흔들림이 있다가 2단계는 쫙 밝아지는, 3단계는 여기서 시그널 형태가 됩니다. 아, 참 멋지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자, 근데 이게 뭐 사실 기본 모드죠. 기본 모드. 아직 그러니까 변신 합체는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이 정도로 놀 수 있어요. 물론 오토바이를 다 조립을 직접 해야 됐었지만,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 모스피드와 라이드 아머 수트 변신 모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원작과는 전혀 다른 분리 재조립 변형이다 보니까요, 뭐 이미 실망하신 분도 계시고 이건 모스피드가 아니야 하실 분도 당연히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이미 이 제품을 구매 안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을 패스하기는요, 외형도 아깝고 또 다른 제품이 완전 변형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불편했던 부분들을 일부 해소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찐 모스피드 팬이라면은 이거 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변신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미사일 런처를 빼서 양팔의 홈에 끼워주는데, 오토바이에서 끼웠던 네모 조인트는 밀어넣고요, 이 둥근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끼워준다. 다음은 이 리어 스윙한 파츠들을 끝에 손톱을 넣어서 볼 조인트를 꺼내주고요, 반대쪽도 꺼내주고, 이거를 사이드 허리춤과 무릎의 홈 2개 여기 맞춰서 이 방향으로 끼워, 힘을 줘서 끼우고, 무릎도 힘을 줘서 끼워줍니다. 반대편도 끼우고 끼워준다. 여기서 아까 늘어나던 부분이 이번에는 움직임에 맞춰서 또 살짝 늘어나게 되는 깨알 같은 가동 포인트가 생기게 되고요. 다음 오토바이 가운데 파츠를 분리해서 이 파츠를 이 등의 옆구리 쪽 보이는 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끼워준다 해서 볼륨을 맞춰주고요. 앞쪽 카우를 분리, 어깨 파츠를 빼주고, 이 메탈핀은 다시 아랫방향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어깨를 보시면요, 이 장갑을 살짝 슬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모네모한 홈이 2개가 보이죠? 여기다 이 쇠핀을 끼워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샘플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뻑뻑합니다. 아예 아머를 별도로 뽑아서 별도로 개원꽃 10배! 20배다! 해서 끼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간 홈이 또 잘 안 맞아서 갈아서 들어가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양쪽 다 개원꽃 20배! 써서 끼워주시고, 어깨에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아까는 파츠 누락이라 패스했던 이 앞부분의 파츠를요, 꺼내서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 헤드라이트의 카울 파츠는 이 둘을 분리를 해줍니다. 외 조인트는 다시 수납해주고, 아까 배터리 넣을 때처럼 이 라이트 부분을 회전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센터 파츠 측면에 보이는 네모난 홈에다가 맞춰서 끼워줍니다. 반대편도 끼워준다. 하면은 흉부 파츠가 완성이 되고요. 이걸 이제 이 흉부의 이 부분을 아래로 밀면은 여기 홈이 추가로 생기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크 하단에 끼웠던 이 파츠를 빼서 다시 펼쳐주고, 여기 둥근 홈이 보이죠? 골반 센터 둥근 부분에 맞춰서, 이거 안 까지는 거 맞나? 잠깐 올려두고 모쇼를 믿고 끼워 봅니다. 근데 하면 이게 좀 걸리거든요. 끼우면서 얘도 이 파츠 사이로 밀어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 고정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만지다 보면 빠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 이제 바이크 소체를 잘 접어줘야 되는데요. 일단 앞쪽에 서스펜션 쪽을 바퀴에서 분리해서 위로 들어줍니다. 반대쪽도 들어준다. 다음에 이 앞바퀴를 이 축에서 뒤로 돌려줄 수 있거든요. 뒤로 돌려서 고정 끼워줍니다. 했으면은 이번에 반대편 바퀴를 앞으로 돌려서 또 고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시트를 늘리셨으면은 밀어서 수납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서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좀 접어줍니다. 이 킥스탠드는 잘 접어서 위로 수납해주고요. 그립은 옆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준다. 여기서 뒤로 밀었던 프론트 휠을 위로 들어줍니다. 또 반대쪽 앞으로 움직였던 리어 휠도 위로 들어. 그립을 조심해서 들어주고요. 뭔가 형태가 잡히고 있죠? 윈드실드는 뒤로 밀어서 수납해주고, 앞으로 전개했던 이 부분은 뒤로 밀어서 넣어줍니다. 여기서 연료통을 위로 좀 들어주고요. 프론트 서스펜션 쪽을 밑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준다. 하고 아래에 있는 네모 홈으로 끼워서 고정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끼워서 고정을 해준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요, 이 맨 위의 관절, 여기가 앞으로 나와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접은 상태,
이 상태로 만들어 주면서 끼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그립이 뒤로 완벽하게 돌아가서 수납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보면 여기 조인트가 있습니다. 손톱을 걸어서 당겨줍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이 휠의 디스크 부분을 당겨서 위에 파츠는 살짝 돌려주고요. 또 손톱을 넣어서 이 수납 파츠를 전개, 안쪽도 전개해주고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끝까지 안 빼시면 안 돌아갈 수 있거든요. 끝까지 빼서 돌려줍니다. 반대편도 끝까지 빼서 밀어주고 전개해서 돌려줍니다. 나중에 다시 수납하실 때는 이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점으로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등에 이 파츠를 빼준 뒤에 바이크 등짐을 연결해주면 되는데 네, 제 아무리 모시오지만 이 메탈 바이크 소체를 버틸 수가 없어요. 메탈을 그렇게 때려 넣는데 버틸 수가 없지. 해서 자립은요, 뭐 앞으로 마이클 잭슨 모드로 해두는 방법도 있지만은 근데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쇼 특유의 강력한 자석발과 스탠드를 활용하면은 네, 이렇게 접지면이 확 넓어지면서 그러니까 거의 이게 발휘되는 격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흔들림은 발목의 메탈 관절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사일 런처 옆 파츠를 돌려주고 돌려준다, 반대쪽도 돌려준다 까지 해주면요, 모쇼 모스피다 라이드 아머 변형 형태 완성입니다. 이게 분해하고 재조립 변신이니까 쉽겠지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조립 난이도가요, 뭐 딱딱 적당한 힘만 가해도 변신 즐거운 더합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왕권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은근히 순서도 신경 쓰셔야 되고, 매뉴얼의 불친절함까지 더해지니까 좀 많이 번거로운 느낌이 들어요. 뭐 그래도 3제로 발키리만큼은 아니고 적당히 번거롭다.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뭐 힘이 들기도 하고 변신 과정이 막 즐겁다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떠나서요, 사실 오토바이만 봐도 너무 멋져서 걔가 변신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해야 되네. 해야 돼. 뭐 딱히 프로포션 자체를 조정하지 않았음에도 완벽하게 밸런스를 잘 잡아줬어요. 그래서 라이드 스칠 때도 이 라이드 아머 변신 상태에서도 모두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크기 자체는 높이 자체 기본 폼과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밀리터리스러운 강화 메카닉의 이미지가 그 모쇼 특유의 디자인 스타일과 맞물리면서 궁합이 굉장히 좋고요. 살짝 뒤만 돌려봐도 이렇게 보이는 거대한 휠과 이런 메카닉의 감성들이 와, 이렇게 변신을 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에서 오는 그 이미지, 이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변신 전과 변신 후가 둘 다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는 점에서 진짜 두 개 사도 좋을 제품 인정입니다. 이게 원작도 그렇고 좀 흉부의 두꺼움이 좀 많은 비중이 차지했던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여기서는 팔다리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인상이 있고요. 근데 그게 종합적인 밸런스 측면에서는 더 멋져 보이는 모습이에요. 대중적으로는 이걸 더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랄까, 그 스타크래프트 1에서 인게임 마린만 보다가 타이커 스핀들레이 트레일러 보면서 제대로 묘사된 마린을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이 이 제품을 보면서 들기도 해요. 또 오토바이에서 디자인 포인트였던 부분들이 이런 아머 형태에서도 휠을 제외하면 큰 이질감 없이 들어있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장착한 다음에는 크게 파츠 이탈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다고 하고 싶지만 약간 이 센터 부위와 겨드랑이 파츠는 이탈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팔의 미사일 런처는 이건 돌아가기도 하고요, 앞부분의 확장도 가능하고 이걸 아예 당겨서 빼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빼고 넣어도 안 까지는 거야? 강화 스커트는 앞부분이 두꺼워지고 측면으로는 무릎 연결 아머가 생겼죠? 더 외벽 같은 느낌으로 보호해준다는 인상이 듭니다. 기타는 동일하고 가동의 부분은요, 뭐 다른 제품도 그랬지만은 수트 덕분에 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팔을 앞으로 돌리려고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걸리거나 하기 때문에 조금 응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깨 아머의 축을 전개해서 살짝 틀어준다거나, 허리도 여기선 당연히 회전이 안 되겠죠? 움직일 때는 살짝 빼줘서, 그래서 완전히 고정을 안 해둔 거 맞지? 허리 앞으로 움직임은 가능하지만 좀 제한적이고, 다리도 이 아머가 붙으면서 좀 제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런 포즈까지는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상태에서도 빔 라이플 장착, 헬멧 오픈 가능하고요, 양 어깨 쪽에 LED 기믹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 모드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대륙의 기적 모쇼의 야심찬 또 하나의 신작인 모스피다 로보텍 선행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자, 모쇼가 아마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변신, 로봇은 아니지만 로봇 같아 보이는 파워스투, 로보텍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모쇼 특유의 스타일과 관절 느낌 등등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새로운 컨셉과 새로운 프로포션과 사이즈, 기믹 등등 해서 뭔가 화려하고 멋진데 요즘 좀 식상해지는 것 같아 싶었던 모쇼 라인업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와, 이거 진짜 고시고는 어떻게 내놓으려나?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주게 만들어준 좋은 제품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요, 변신 그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원작이랑 다르다는 부분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각조의 태도가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요. 대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원작을 또 다르게 심도 있게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쩌면 진찐 원작 팬들이라면은 이것도 있어야 좋을 제품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륙의 기적들의 종특인 것 같은데 메탈을 정말 아낌없이 다 때려박아서 만질 때 만족감을 주긴 하지만요. 근데 그래서 변신 후에 잘 입은 베이스를 써야만 했다. 베이스가 이렇게 큰데 이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있고요. 또 변신이 되지만 변신 자체가 즐거운 제품은 아니다. 변신 결과만 즐거운 제품이다 라는 점은 앞으로 또 모쇼가 넘어서야 될 숙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완전히 서로 다른 외형이 주는 멋과 재미가 정말 일품인 제품이다. 두 개 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시리즈가 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틱은 변신 폼, 레이는 바이크 폼, 또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저는 똑같은 거 또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올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각각 다양하게 배치해보는 상상을 미리 해두는 걸 택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두 개 폼으로 두면 되지 않냐고요? 님 부자 인정.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9.4점입니다. 감상 댓글 남겨주시고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 Yeah!